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시 가군 전형 기간이 끝나고 정시 나군 전형 기간이 진행 중이죠. 향후에 다군 전형 기간, 그리고 추가 합격, 추가 모집까지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좀 붕 떠 있는 시기거든요. 뭐 어떻게 뭐 합격을 할지 말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괜히 이제 뭐 문제집 한번 펼쳐보거나 뭐 이제 이렇게 인강을 한번 들어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도 뭔가 이제 공부를 막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마음이 떠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마음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사실 수능 시험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오락기 가지고 막 한다 이것보다도 좀 학자들의 정의를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예, 규칙이 존재하는, 예, 그런 어떤 문제 해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이 존재하는, 예, 문제 해결 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규칙을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규칙을 얼마나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느냐라는 이것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절대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필승 공식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그냥 단순히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뭐 누구 인강 커리를 따라가고 그러면 막연하게 되겠지. 이거는 게임에서는 거의 그냥 내가 패배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항상 상황이 변화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게임 해본 친구들 알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상황이 변하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상황이 똑같은 게임은 우리 하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작년하고 뭐 좀 다른 점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뭐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필승 공식을 찾아서 이렇게 막 인터넷 공간을 헤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역으로 활용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올해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코너가 뭐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는 모의고사 점수 컨트롤 방법. 네,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모의고사 점수가 뭐 몇 점 나왔다 이거보다도 그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게임의 관건이거든요. 이기려면 이 객관적인 점수 자체보다는 그 사후 처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합격하는 해와 떨어지는 해의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달라지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1등급을 원한다면 이 성격을 반드시 좀 버리고 고쳐야 되거든요. 이 수능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성격을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뭐 ISTP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좀 제가 보니까 뭐 딱 어떤 프로토타입의 성격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성격을 가지면 안 되는 측면이 더 크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좀 젊은 사장님들이 많아지는 창업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뭐 대기업 가서 이제 임원까지 달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말은, 예,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분 자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더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1년 이상의 수험 생활이 점수나 등급을 위한 그런 기계적인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어떤 리스크가 와도 내가 어느 정도는 덤덤하게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역이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 인풋과 아웃풋이 발생을 하죠. 예, 만약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혼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의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대학 의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병원을 개업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풋과 아웃풋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대학 간판도 간판이지만 앞으로 스스로를 책임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도 공통점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사업하고 이 수능 시험하고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사업이나 이 수능 시험이나 저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이제 게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모색을 하고 그리고 이 규칙을 정말 잘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정도의 요소를 갖춰 나가신다면 사회에 나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간판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내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제 자신감을 확보했다. 나는 인풋과 아웃풋에 책임질 능력이 있다. 라고 확신이 드는 친구들은 그냥 대학 간판이 어떻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올 한 해를 통해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소중한 댓글에는 내일까지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혼자서도 여러분 자녀분의 공부 과정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좀 돌아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인사드리고요. 저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수업은 거의 마감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대1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좀 수업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해주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그런 시간은 제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카페에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N수생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무의식 속에 불안감이 좀 많다라는 걸 느껴요. 뭐냐면은 이번에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번에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100%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인생에. 100%라는 걸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학원이냐, 뭐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어떻게든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루에 뭐 10시간에서 12시간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힘들잖아요.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더 한다고 하셨을 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는 공부로 좀 풀어달라. 그리고 1년 동안은 그냥
공부 생각만 해라. 공부 생각.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공부 생각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보완해야 될 점. 보완점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보완점들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고쳐지거나 이렇게 수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고 회로를 완전히 바꾸고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점들이다 보니까 하루에 24시간 정말 내가 부족한 점이 뭐고 내가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처절하게 계속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곧 문제 해결 과정인 거죠. 뭐 단순히 문제집에 어떤 문제를 몇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내가 좀 보완해야 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토대로 능동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이게 저는 수능이라는 게임에 꼭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제 봤던 데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몇 문제를 풀고 몇 강에서 몇 강까지 뭐 듣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이 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좀 주체적으로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 100%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합격자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나도 어떻게든 될 것 같다, 이런 환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 사고 체계라는 게 다 달라요. 뇌 구조도 다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IQ나 뭐 EQ나 이런 능력치나 성격 같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합격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어떤 학원을 가야지만 또 어떤 강사를 들어야지만 내가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뭐랄까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그런 100% 내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 나간다 이렇다기보다는 한 70% 정도, 70% 정도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항상 변수가 한 30%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변수.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년에도 교육부 장관이 이제 뭐 그렇게 킬러 문제를 없애라 이래가지고 이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변수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게 또 게임이고,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막 휩쓸릴 때 기회라는 게 생겨나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 좀 능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조금씩 이 확실한 걸 늘려간다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주체적으로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보완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또 고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거니까 그걸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00%라는 환상을 좀 버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1타 선생님 수업을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인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형 학원의 어떤 선생님들 수업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필요하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인강을 들어야지만 뭐 대형 학원을 따라가면 무조건 내가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건 좀 버려줬으면 좋겠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뭐 어떤 특정 뭐 사설 모의고사를 내가 무조건 뭐 이렇게 풀어야 되고 뭐 어느 시점까지 내가 몇 등급까지 올려야 내가 이번 수능 시험을 잘 볼 것 같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미리미리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인강이나 대형학원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시죠.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이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다시 이 수업 자리에, 다시 이 수업에 앉히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대형 강의를 듣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 자체도 조금 이런 기대를 하게 될 거고,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열광적으로 따라가는, 특히 고3들이나 재수생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재수까지 했는데도 뭐 국어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상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을 너무 막 맹신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떻게 보면 내가 성적을 1등급 받는 것보다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수강료를 내는 거를 더 원할 수 있다. 항상 원한다가 아니라 원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항상 좀 뭐랄까, 양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그 어떤 특정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을 맹목적으로 막 풀어가고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하는 단계로 돌입을 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좀 내 방식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적절하게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해요. 귀를 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내 주관을 확실히 가지면서 가되, 내가 혹시,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건 열어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이제 만약에 밝혀지면, 그게 합리적인 근거로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그걸 받아들이고 좀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보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게 잘못됐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안 고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몇 년을 해도 안 돼.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 마인드적인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거푸집이라는 것도 있죠. 거푸집. 뭐냐면 이제 철 같은 걸, 쇠 같은 걸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녹이잖아요. 근데 요런 틀에다 녹이면 요 모양이 되는 거고, 뭐 요런 모양에 녹이면 요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푸집이라는 게 우리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의 꼬리, 형태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갖되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타당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맹신을 해요. 이 선생님들을 맹신을 하다가, 맹신을 했는데 안 되면 거센 반작용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남들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러다가 여기서 깨지면 이제 거기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멘탈을 좀, 마인드를 준비를 하셔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컨트롤인데 우리 부모님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이 모의고사 점수는 날씨와도 같아요. 날씨. 여러분, 이 날씨라는 건 어떻습니까? 항상 변덕스럽죠. 그리고 100%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비가 왔어. 그럼 우리가 뭐 비가 와서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비가 싫다고 해서 그걸 막 어? 짜증난다고 해서 우산을 안 챙기고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비가 오면 싫긴 하지만 우산을 꺼내서 예, 비를 안 맞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의고사 점수가 만약에 잘 나왔다. 햇빛이 나는 거죠. 날씨로 치면. 그럼 뭐 즐겁게 하던 거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마치 비가 오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뭐 우산을 꺼내 들듯이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추출을 해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점수가 또 잘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마치 뭐 국가대표 평가전처럼 우리 사실 2년 전쯤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그때 평가전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성적이 형편없었다고 사실은. 좀 과장 좀 보태면. 그런데 16강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의고사 성적이 매번 좋은 친구보다는 좀 가끔씩 안 나오는 친구들이 수능 때는 더 잘 나올 확률이 높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등락이 심하거나 너무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냥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유연하게 대처하셔요. 예.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생각해. 어떻게? 저는 사실은 왜라는 것도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왜라는 건 사실 과거에 한정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매트릭스에 자꾸 갇히면 과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변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후회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후회가 생겨나. 그런데 왜라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면 내일이 이제 다시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집중을 하셔라.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건 잘 나오지 않건 잘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가야 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잘 나오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잘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내가 잘하나 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여기에 막 집착을 하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풋, 노력하는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통제적인 성격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통제적인 성격. 통제적인 성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를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돼야 된다. 올해 무조건 돼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물론 그렇죠. 물론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 자체를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가면 그거는 오히려 압박감 때문에 확률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히려 100%가 아닐 수가 있다. 지금은 100%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문제 해결을 능동적으로 해서 100%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건 되죠. 그런 건 되는데 지금 딱 100%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압박감을 지나치게 받으면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뭐 강의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인강을 듣는다고 치면 이 사람 강의를 들어서 내가 100%내 성적을 올리고 무조건 내가 뭐 1등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 걸 들어도 다른 친구들 중에 뭐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나는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안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좀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겠다라든지 그런 좀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떤 사람 강의, 1등급이 제일 많이 나온 강의가 있다. 그럼 그것만 딱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걸 듣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좌절을 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사설 모의고사 중에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있다 치면 그것만 하면
또 리트, 미트, 디트 그거를 열심히 하면 뭐 수능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막연하게 막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 걸 다 해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 안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봐야겠다. 또 어떤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수능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과 친구들 중에 많이 있는데요. 이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이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뭐 예를 들어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1등급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어. 근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 1등급이 나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3, 4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제 올해 수능 완전히 망한 것처럼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아까 모의고사 점수라는 건 날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뭐 사실 오늘 햇빛이 나고 내일 언제든 비가 오고 눈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100% 예측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뭐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상은 하지만 100%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걸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그걸 좀 받아들여 보겠다.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나가 봐야겠다. 어떤 어려움이 나오더라도 그런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 같이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들이 불평불만할 때 내버려 두고 나는 빨리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또 계속 함께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살펴보면은 합격하는 해와 떨어지는 해의 차이점을 보면 합격하는 해에는 이게 친구들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뭔가 여유가 있달까? 근데 떨어지는 해에는 뭔가 여유가 없어, 애들이. 네, 여유가 없고 되게 통제적이고, 네, 뭔가 되게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100%가 없다라는 거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떨어지는 해에는 무조건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요때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신감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기가 갖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안 되더라도 수능 뭐 대학 간판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이 이제 성공하고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사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해에는 수능 시험도 수능 시험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모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마인드 차이, 사실은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뭐 24시간 동안 공부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 네. 그런데 성공하는 해에는 정말 절박하다면 여러분이 공부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해에는 뭐 게임 생각도 나고, 뭐 스포츠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뭐 여러 생각들이 나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합격하는 해에는 어떤 생각만 나냐면 네, 이 공부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밖에 안 난다고. 어저께 틀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조금 이번 달에 공부를 얼만큼 덜 했는지, 부족한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해에서는 네, 내가 공부를 뭐 몇 시간 이상 했으면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웹소설도 봐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친구랑 연락도 해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지. 예. 그래서 1년 바싹 해서 100%를 채울지 3년에 걸쳐서 30%, 30%, 30%씩 해서 이제 100%를 채워 나갈지. 예. 그래봤자 90%지. 그럼 4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수험 공부를 하기 싫다면 1년 동안 정말 성공자로서의 마인드를 이 영상 여러 번 보시면서 이 성공자로서의 마인드를 체화시켜서 1년에 그냥 바싹 해서 끝내버리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네, 산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어찌 됐든 결국은 앞을 보고 네, 다시 또 달려가야 되는 네, 그런 게 삶인 것 같거든요. 수능은 상대평가일지 몰라도 인생은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앞길을 열어가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대지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